네, 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을사년에 대한 운세도 역시나 사주 예시를 통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그냥 볼 거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늘 블로그에 올린 금금목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금금목, 금극목. 자, 사주 명리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하는 거. 천간이라는 거는 우주이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오행 운동을 하고, 지지라는 곳은 지구이기 때문에 지축의 기울기로 인해서 사계절의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지구는. 그래서 이런 금금목, 화생토, 목생화라는 표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주 명리 해석을 할 때 되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이 금금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금을 말하는 거고 어떤 목을 말하는 건지, 이거를 잘 이렇게만 하면은 뭐 목 기운이 약하다, 금 기운이 강하다, 뭐 금은 목을 친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오행적 접근이라는 거죠. 오행적 접근. 그러니까 간목과 을목을 구분하지 않고 경금과 신금을 구별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만 표현을 해버리면.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천간과 지지를 무엇보다 구별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갑과 신이 있고 을과 유가 있습니다. 갑신일주와 을류일주, 이거를 금금목을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금금목. 편관이죠, 편관. 이거를 둘 다 편관이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오행의 생극제화, 이 오행의 생극제화를 왜 하는 거죠? 이거를 왜 저희가 오행의 생극제화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사주 명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십신을 정하는 거죠. 천간의 일간을 기준으로. 근데 오행의 생극제화, 오행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천간만을 가지고, 이 일간을 기준으로 이 천간만을 가지고 오행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행. 그러니까 여기 천간만 가지고 결국엔 생극제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극제화. 그러니까 생극제화는 결과적으로 이 천간만을 가지고 한다. 그럼 지지는 뭐냐? 지지는 사계절의 순환, 형충파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천간과 지지의 구별이 없이 간목과 신금이 있고 을목과 유금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금금목한다,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이건 천간과 지지를 구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행적 접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신강 신약을 따지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용신이라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할 때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오행을 가지고, 오행은 분명히 저희가 천간을 가지고만 하는 건데 이 지지도 같이 이거를 봐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간목과 을목은 전혀 다르죠. 자, 보시면은, 아이고 이게 묘목인데, 자,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에요. 자, 간목은 유금에서 태어나고 이 간목과 음양에 있는 을목은, 음양에 관계 있는 을목은 묘목에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간목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을목은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둘은 전혀 다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간목은 이 음에서 양으로, 이 안에서 밖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을 저희가 양의 기운이 강하다, 양의 글자다, 그러니까 양의 목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운동의 이유에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목을 지금 아까 을류일주, 갑신일주 이렇게 같게 금금목을 한다고 해석을 하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간목과 을목은 저희가 사주 명리를 배울 때 맨 앞에 책에 간목과 을목이 제일 먼저 나와요. 간목은 양의 목이다, 을목은 음의 목이다. 그런데 간목과 을목을 그렇게 써놨는데 정작 사주를 해석할 때는 간목이랑 을목을 똑같이 인묘진에서 강하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금목을 설명할 때 이렇게 다른데 간목도 금이 극하고 을목도 금이 극한다는 거는 이 음양의 구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음양이라는 거는 대등해야 된단 말이에요. 간목이 올라가면은 을목이 내려와야 되고 간목이 내려오면은 을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음양의 관계인데 음양은 대등한 거잖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이런 식인데, 지금 아까처럼 금금목이라고 해버리면은 이 말 자체가 음양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갑신과 이 을유는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거를 아직도 이 잎사귀가 이 칼날 같은 것에 밴다. 뭐 근데 이게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막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끈질기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이것도 뭐 도끼가 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이 갑신이라는 거는 아까도 저희가 사계절의 순환을 봤지만 갑신이라는 거, 이 가을이라는 계절, 그러니까 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목이 이렇게 돌아서 이 신에 위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간목이, 이 지지라는 이 사계절의 순환을 하는 이 시간과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목이, 이 신이라는 계절에. 그랬을 때 이 간목의 상태와 지금 그릇의 크기,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간목의 운동의 성향과 그 기질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지는 이 금금목이 아니라, 자, 간목 옆에 경금이 있어요. 이게 금금목이에요. 이게 간목 옆에 신금이 있습니다. 이게 금금목이란 말이에요. 자, 을목 옆에 경금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금금목이에요. 을목 옆에 신금이 있어요. 이게 금금목인 거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편관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정관이라고 하죠. 자,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걸 정관이라고 하고 이걸 편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재화는 천간만을 가지고 이렇게 오행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만약에 간목이 아까처럼 신금을 가지고 있어요. 을목이 유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편관이고 그럼 이것도 편관이냐는 거죠.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지를 이렇게 극을 한다는 게, 이 지지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천간에 있는 글자를 극을 해요. 뭐 경술일주, 경진일주. 그러니까 제가 일주론에 대해서도 예전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러니까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같이 금금목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을목은 유금에서 매우 강하죠. 왜냐? 간목과 을목은 음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쵸? 간목이 신유술이라는 계절이 오면 약해지죠. 저희가 그러니까 흔히 생각했던 금금목이 이 신유술의 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금금목은 아니지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금금목으로. 이 인묘진의 만개를 하는 벚꽃이 이 신유술에 가면은 이게 다 완전 죽는 거죠. 나무가 완전 조용해지는 거예요. 쉬어야 되고 잠을 자고. 근데 을목은 이 신유술과 반대에 있는 이 인묘진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신유술에서 을목은 엄청 강하겠죠. 간목은 또 이 인묘진에서 엄청 강하고. 이렇게 계절과 오행이 음양의 관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신일주와 을류일주가 둘 다 금금목이다. 힘이 없다가 아니에요. 갑신일주는 힘이 없지만 을류일주는 힘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 예시를 드리면, 이분은 이제 갑자일주시고요. 그리고 갑인, 그리고 갑인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무신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자, 이 사주를 보면 이게 이제 목기운이 강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목기운이 강한 게 아니라 간목이 강한 거죠. 간목. 목기운이 강하다, 화기운이 강하다, 수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어요. 인월. 자, 우리가 사계절표를 다시 보시면은, 이게 묘목입니다. 자꾸 얘기를.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인목에 태어났어요. 인목. 항상 월지가 중요하죠. 인목은 여기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묘목에서 정점을 찍는 이 간목이, 이 걸록이에요. 걸록 중에 장생이죠. 힘이 대단한 거예요. 이 간목이. 이 장생도, 이 자수도 여기서 힘이 약하지 않죠. 상승하는 운이죠. 상승하는 계절이죠. 이 목이라는 게, 간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인월의 간목이 이 자수라는 장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천간을 보시면 이 비견도 이 걸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목의 기운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다시 지저분해져서 다시 써드리면은, 이 갑자일주 보시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비견, 이게 편제죠, 편제. 자, 근데 이 편제는 신이라는 계절에 위치했기 때문에 힘이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천간을 보면 이 비견과 편재, 그러니까 비견이라는 거는 자기의 주관이죠. 자기의 주관, 자기의 그런 뭐 생각, 뭐 자기의 그런 의지, 엄청 고집이 강하죠. 인월의 장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 자기 그냥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운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에 그런 게 되게 강해요. 그런데 이 지금 보시면 이분이 대운이 신유술로 갑니다. 신유술. 자, 신유술이라는 대운이에요. 대운. 이 대운에서 이 간목이 힘을 씁니까? 이 무토랑?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간목이, 자, 저희가 사계절 순환표를 보시면, 자, 여기 있어요. 여기 가을이. 간목은 이쪽에서 전성기를 이루는데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 계절에 위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간목이 금금목이 아니라 이 신유술이라는 가을의 계절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이 간목이 지금 대운이. 그럼 이 간목은 앞으로 이제 음에서 양으로 운동을 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매우 전진하고 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천간에 심지어 두 개나 있고 이 원국의 지지를 보시면 인월의 장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엄청납니까? 자기 의지도 대단하고. 근데 이 신유술에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기질과 자기의 생각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유술이니까 간목이 힘을 쓰질 못하니까 이럴 때는 뭐 질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분한테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뭔가를 벌리지 말고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이제 웬만하면은 뭐 생산직이나 몸을 쓰는 이런 일들은 매우 좋지 않겠죠. 그쵸? 이렇기 때문에 말을 잘 해줘야 돼요. 이 대운을 보고 이건 그냥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기질일 뿐이에요. 본인의 사주의 그릇의 크기일 뿐이고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 신유술이라는 대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유술이라는 현실, 이 지지 현실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대운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을사년이죠. 자, 그냥 위에 천간 글자만 쓸게요. 자, 이렇게 지금 신유술로 가는데 대운은 지금 을사년이 왔어요. 이 겁재죠, 겁재. 자, 보세요. 이 사화에서, 자, 누구나 다 이제 사오미로 가죠. 여름으로 3년이. 병화를 쓰고요. 이 사화에서 무토, 그리고 개수를 쓰겠죠. 자, 이분 입장에서 병화는 뭐죠? 편인이죠, 편인. 이 무토는 여기 편재죠, 편재. 편재. 이 개수는 뭘까요? 정인이죠, 정인. 아, 이게 편인이 아니라 목생화죠? 이게? 그럼 뭘까요? 이 식신이죠, 식신. 자, 그러면은 이 분은 이 사화라는 계절이 왔을 때 이걸 일시적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잠시나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신유술이라는 대운 안에 세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사오미가 지나가면 이분도 똑같이 또 세운도 신유술로 가고 해자축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은 이 긴 신유술이라는 대운과 앞으로 이 신유술과 해자축으로 흘러가는 세운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호미에서 가장 강해지는 글자는 이거겠죠. 이 편재. 이 편재가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여기 격이래요, 격이. 편재격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겁재가 온단 말이에요. 겁재가. 이 겁재가 힘이 없지가 않아요. 이 겁재가. 이 겁재가 힘이 없지가 않아요. 이 사화에서 을목이 점점 강해지나요? 장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겁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편재라는 편재격, 이 편재라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 뭐 그 사람의 질문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천간에 편재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근데 뭐 제가 이분이 질문을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뭐 투자나 뭐 그런 거를 질문한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사오미라는 운에서는 이 겁재가 강해지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심지어 천간에 드러났어요. 천간에 을목이. 이 간목보다 지금 이 사오미라는 사오미 그리고 신유술 해자축에서 이 신유술까지는 을목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겁재. 그러니까 겁재랑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겁재를. 뭔가 그냥 웬만하면 뭐 싸움이나 언쟁 뭐 그런 소송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겁재니까 뭐 이런 편재격이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고 무조건 편재가 뭐 다 투자, 투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편재 자체에. 혹여나 막 그런 걸 질문한다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운에는.
그러면은 사실 격은 편제격이 되지만 겁재가 운에서 오니까 운이 항상 더 강한 거란 말이에요. 운 앞에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이 겁재가 굉장히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 운에서는. 이 지지에서는 이 세 글자를 쓰지만 이 천간에 드러난 이 겁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편제격이 된들 편제보다는 그쵸? 편제보다는 이 정인을 쓰는 게 가장 좋아 보이죠. 이 정인을. 이 사주 원국에 정인이 없다고 해도 이 사화에서는 이분이 정인, 편제, 식신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천간을 보면 을목이 이게 뭐 예를 들면 을묘년이다. 을묘년. 그러면은 겁재를 이기죠. 이 간목이. 근데 을사년이잖아요. 이 을목이 사회에서 힘이 있단 말이에요. 매우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흘러가는 운이 대운도 그렇고 세운이 신유술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목이 겁재가 강하니까 편제격이 되고 편제를 잘 써도 이거보다는 정인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정인을. 이분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학문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간이 예를 들면 뭐 그런 절태양 지금 이분이 이제 이런 운이죠. 뭐 예를 들면 병사묘 이런 운이 오면은 예전에 막 그런 고서에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뭐 엄청 안 좋다. 뭐 근데 이거를 항상 안 좋다고 해석할 게 아니라 이런 운이 오면 이런 운에 맞게 행동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운에 뭘 벌리고 넓히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절태양과 병사묘에서 가장 좋은 거는 공부예요, 공부. 자기한테 휴식이죠, 휴식. 아니면 막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난 지금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휴식하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절태양이라는 거는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긋느긋하게 막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현상 유지가 가장 제일 좋고 뭔가 벌리지 않고 그리고 이때 공부를 하거나 자기 시간을 좀 갖고 자기 개발을 그러니까 그런 겁재를 사실 잘 활용하는 거는 이게 오기와 승부욕도 된단 말이에요. 겁재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뭐 자기 개발이 됐든 뭐 자기 취미가 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됐든 이 절태양과 병사묘에 그런 걸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이때 뭐 일을 벌린다거나 뭐 무슨 뭘 한번 해보려고 한다든가 이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운에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탈이 나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도 지나가요. 절태양 병사묘도 이 세운에 의해서 뭐 운이 좋다면 대운에서 결국에는 로광세나 이제 뭐 생육대가 되겠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로광세가 좋고 생육대가 좋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병사묘 절태양이 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광세나 이제 생육대 같은 운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어제 이제 예시를 들었던 그 사주가 있는데 자 보세요. 천간만 써드릴게요. 자 이거였어요. 자 이건데 자 이분이 자 어제 이제 내후년이 병후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을사년이죠. 자, 이분이 이게 지금 다 정제잖아요, 정제. 그리고 밑에가 어제 이 글자를 매우 이제 활발하게 쓰는 지지였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게. 근데 자, 보세요. 질문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런 여름운이 오니까 이 글자들이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게 왔다고 기분이 좋은 건 아니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직장에 있어요, 직장. 조직에 있어요. 그럼 이게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힘들겠죠. 왜냐면은 직장이라는 거는 관인이에요, 관인.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보수적이고 그런 금융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관과 인이 발달하고 그 운이 와야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근데 이렇게 본인이 이 재성이라는 내가 내 맘대로, 내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여름 운이 온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더 힘든 거죠.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해지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반대로 직장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고 뭔가 한번 조그맣게 내 일을 해보려고 한다. 근데 뭐 운이 이제 사오미니까 좀 번화가가 좋겠죠. 근데 이분이 어제
해자축이었단 말이에요. 이 대운이. 근데 큰 곳에다가 하면 안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뭐 그건 나중에 이런 자세한 얘기는 더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고 나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글자들은 이 계절에 운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 사주 명리라는 이 해석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질문과 상대방의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주가 지금 현재 직장에 있냐, 아니면 내 일을 하려고 하냐,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중구난방으로 막 껴맞추식인 게 아닌 그 각 계절마다 쓸 수 있는 글자를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눈금을 가지고. 뭐 이걸 와서 뭐 용신이 이거고 저거고, 그게 약간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왕좌왕 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식신이 용신이 되는 거고, 뭐 이 사람이 어떨 때는 관성이 용신이 된다. 근데 이 말에 오류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용신이라는 게, 아니, 내 사주 원국의 용신을 구하면은 대운과 세운은 바뀌는데 그 글자를 맨날 잘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사주 원국에서 정인격이 된다고 그 정인을 잘 씁니까? 그 정인을 잘 쓰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용신을 지금 사주 원국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계절은 바뀌는데, 만약에 신금을 정인으로 쓰는 사람이 신유술로 대운이 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 못 쓰는 거예요. 편인을 써야 되는 건데 당신은 정인격이니까 정인스러운 공부를 해야 된다. 완전 해석이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사주 해석이라는 거는 학문적인 관점이 있어요. 학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상대방이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진짜로 해야 되는 해석이 있는 거죠. 무조건 병화가 뭐 사오미가 오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자축이니까 좋다, 아닌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떤 것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저희는 이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바뀌는 부분은 그분의 질문에 따라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어쨌든 간목에 이제 금금목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했다가 얘기가 좀 샜는데, 오늘 어쨌든 그 이제 운의 상대적인 해석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금금목은 잘못된 표현이다. 금금목이라는 거는 이제 천간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주 전체 뭐 지지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갑신일주와 을류일주는 같은 금금목이 아니다. 지지가 천간에 있는 글자를 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 오행의 생극제화는 일간, 천간에 있는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 명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십신을 정하기 위해서 생극제화를 하는 거죠. 예, 지지가 아니라, 지지는 그 오행의 글자를 이제 사계절의 순환을 보는 거죠. 예, 오늘은 좀 약간 이 다방면으로 원래 금금목과 이제 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옆으로 새다 보니까 좀 얘기가 좀 많아졌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겠고요. 다음에도 사주 예시를 가지고 와서 괜찮은 주제로 한번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